오늘 나온 그 기사 중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23년 아파트 시장 전망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또 좀 화제를 일으켰는데, 자, 이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이게 어떤 데냐면, 자, 보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 아래 국토해양부 사내단체인 한국주택협회,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회사, 이게 공동 출자해서 1994년에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협회니까 민간건설협회도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업체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래서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 아파트 분양 지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이걸 계속 내놓고 있어요. 자, 그걸 알아야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그 시각으로 주택 경기 전망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1년도에 2022년 아파트 시장 전망한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야. 근데 작년에 한 걸 한번 검증을 해보자니까. 자, 검증을 해보세요. 이거 그대로 제가 이거 캡처한 건데, 매매 가격은 2022년 전국 1.5%. 이거 작년에 제가 읽었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매매 가격은 전국 1.5%, 수도권은 1.4%.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른다는 거야. 서울은 1.5% 이렇게 오른다는 거야. 전세 가격은 전국 3.1%. 전세 가격은 또 폭등이야. 수도권 3.3, 서울 3.6 이렇게 전망했다니까. 이거 틀렸잖아. 이거 뭐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그 부동산 연구원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 연구기관은 뭐 폭락한다, 뭐 그런 얘기를 못해. 그런 얘기하면은 그 주택 건설협회라는 게 다 그 건설 회사들이잖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뭐 자꾸 폭락한다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빤히 2021년에 저기 그 연건하고 들어오고 가격의 고점을 벼줬는데도 22년에는 이렇게 또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 완전히 틀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전망했나 보시죠. 자, 올해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전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질 않아. 자, 보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대. 올해에 이어서 하락세는 이어진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뻔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 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또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하락폭이 둔화된다라는 거예요. 내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4분기 이하부터는 그냥 하락폭이 둔화된다.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 뭐 2분기 정도부터는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 돼야 이제 보합세, 이제 하락을 멈춘다라는 얘기야. 이 주택산업연구원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진다. 3분기까지는 떨어지고 4분기부터 L자 떨어지고 나서 그냥 바닥을 기는 강보합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체감 하락률을 13%.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야. 사실은 안 좋게 봤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작년에 완전히 전망이 실패했잖아. 실패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안 좋게 봤어.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올해 너무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주택 거래량이 올해보다는 뭐 40% 증가한다. 뭐 올해 거래가 워낙 안 됐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한 40%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수도권 아파트의 체감 하락률은 13%다. 그리고 실거래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8.5%,
8.5% 이상 더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13%. 그러니까 체감이라는 게 실거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13%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빠진다고 보지는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요 정도 빠지고 하락을 멈출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기관에서 내년에 한 20% 빠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겠죠? 건설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더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건.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웃겨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산업연구원은 브릿지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PF 전에 발행하는 브릿지론과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으로 지원된 자금 대안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간 금리가 급상승하고 높은 평균 주담보 대출 비율 PF 조달로 인해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 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집값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13%보다 더 빠져. 20%, 25%, 30%까지 더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라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굉장히 건설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건설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예? 그러면 뭐야? 우리는 이 연구소에서 뭐 내년에 얼마 빠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못 맞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년에는 이렇게 큰 위기가 온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만큼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된다. 자, 그 자금난이 증폭되면서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을 털 것이다. 털면 결국은 할인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해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이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걸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했고 투기꾼들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를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엄청나게 펌프질했어요. 엄청나게 10만 청약설이라고 왕구라를 쳐가면서 자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거야. 자, 올해 서울 평균 경쟁률이 9대 1에도 못 미쳤는데 둔촌주공 아파트가 몇 대 1이었냐면 기타 지역 다 합쳐가지고 서울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2순위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5.45대 1이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미계약분 쏟아져 나와. 내가 보기에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84 기준으로 뭐 500개 이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반도 뭐 소화 못해. 이렇게 되면 이거 뭐 5배수를 해도 분양을 받을 수 없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청약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무주택자들이잖아. 그리고 자기 구축이 팔리질 않잖아. 자기 구축을 팔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가격을 못 받아. 분위기 반전에도 실패했다라는 거야. 이 둔촌주공이. 그런데 그게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다가 둔촌주공 다음으로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 여기 청약 경쟁률은 더 문제가 많았어. 4.68대 1. 자, 여기 부진한 것도 굉장히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둔촌주공에도 영향을 주고. 자, 장위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거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와. 여기도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소화가 안 돼. 내가 보기엔 소화가 안 돼. 여기 뭐 영등포구 강남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광화문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뭐 여의도구 가까운 것도 아니야. 아주 서울로 보면 아주 외곽 끝다리야. 뭐 그런데 다른 모든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12억에 그걸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쉽지 않더라니까. 자, 이거는 당분간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고 소화도 쉽지 않아. 소화도 쉽지 않다. 자, 이런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이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어. 급매물들만. 헬리우시티에서 한 16억 한 5천 정도 그 정도 거래됐고, 자, 이 잠실 리센츠 아파트에서도 8일 전용 면적 16억 5천에 매물이 등장했대요. 뭐 지금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 팔렸는지. 어쨌든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리센츠에서도 16억 5천이 나왔다. 급매물이 나온다니까. 지금은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만약 금리가 폭등하고 전세 가격 폭락해서 역전세 발생하고 그리고 뭐 세금도 어마어마하잖아.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뭐 이런 시기에 어떻게 가서 총알바지 하고 있냐고. 자, 그런데다가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계약 포기 사태. 지난해 11월에 GS건설이 이 송도 자이더스타를 분양했잖아요. 지난해 11월이. 아유, 이건 뭐 그럼 1년이 된 거잖아요. 자, 1년이 된 아파트에 계약이 35%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GS자이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인데 굉장히 이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도. 자, 그런데 이런 사태가 자꾸 다른 그 단지에서도 자꾸 많이 벌어지면 이거 만약에 중소형 건설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PF 발행이 실행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짓다가 부도나는 거야.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계약한 것도 포기하더라. 오직 하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냐고. 금리가 폭등하니까 감당 안 되지. 그리고 잔금 때 잔금 때 전세 가격 받쳐주지 않지. 그리고 분양가보다 옆에 단지가 더 싸. 옆에 준신축급이 반값이면 사는 거야. 송도 같은데 여기는 이것저것 합치면 10억 들어가는데 여기는 5억 초반대면 사. 옆에 단지가. 그럼 그거 사실 미쳤다고 분양을 받냐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버블이 낀 가격에서 고분양가에 분양한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야. 뭐 입주 시에는 다 마피라고 봐야죠. 이제 이게 14일이죠. 14일에 마지막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금리 발표하는데 이제 뭐 확정됐죠. 0.5% 정도 거의 확정됐죠. 뭐 자이언트 스텝은 어렵고 0.5 정도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금리가 또 올라가. 주담대 상단 8%, 가계신용대출 9%, 가계신용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 지금. 응? 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져 나와. 그냥 쏟아져 나온다니까. 자, 이 문제는 지금 전도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또 올라가고, 이거 5.5%까지는 최소한 보셔야 돼. 5.5%까지는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주담대 10%, 신용대출 11%막 그렇게 된다니까. 2023년은 그냥 최악의 시장이다. 최악의 시장이다. 그냥 가만히 시장을 지켜보시면 돼요. 그냥 할인 분양을 얼마나 해주나 그것만 보시고 있으면 돼.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